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흔히들 한식이 건강한 식사라고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비만 환자나 고혈압, 당뇨, 또 고지혈증 같은 대사장애 환자분들의 식이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식습관이 정말 많이 서구화를 넘어서 세계화가 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자, 아침은요 대부분 건너뛰거나 빵으로 드시는 경우가 흔하고요. 또 잦은 외식의 메뉴는 중식, 일식, 이탈리안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의 증가, 고혈압, 당뇨의 증가의 이유 역시 이러한 식단의 변화가 한 몫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한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세계화된 식탁에서도 이왕이면 건강에 좋은 식단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럼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은 무엇일까요? 누가 그걸 정해놨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정해놨습니다. 미국 뉴스 매거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요, 매년 의사와 또 영양사 등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최고의 식사법을 선정하는데요. 4년 연속 전문가들이 뽑은 최고의 건강식은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을 보면요, 체중 감량이나 질환 위험 감소, 또 소화력, 건강한 노화 과정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가장 장점이 많은 식사를 선택하는 건데요. 물론 이 매체 말고도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선 지중해식 식단의 정체가 뭘까요? 말 그대로 지중해, 그러니까 그리스와 이탈리아 남부 지역 등에서 즐겨 먹는 식단으로요. 특별히 이 식단을 건강식으로 드는 근거는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건강 지표가 좋게 나오고요. 또 더불어서 장수하는 특징을 보였다는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통곡물, 녹색잎 채소, 해산물, 또 건강한 지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학계에서 현대인들의 대사장애 증후군의 주범으로 뽑고 있는 정제된 곡물이나 농발질 음식, 또 감미료, 가공식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식단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중해와 멀고도 멀리 사는 우리가 이 식재료를 공수해서 써야 할까요? 사실 지중해식 식단에 정신만 잘 가져온다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신토부리 식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한국식 지중해 식단, 이름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그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우선 단백질의 섭취에서 가공육은 한번 철저히 배제시켜 볼게요. 사실 햄이나 소세지를 집에 쟁여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육 대신에 생선이나 콩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소고기, 돼지고기를 한 번씩 즐기는 건 좋지만 거의 대부분의 단백질을 적색육으로만 드시고 있다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선과 해산물의 식탁의 자리를 내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연구에서 적색육을 백색육, 그러니까 닭이나 생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과 암의 위험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양한 색깔을 더한 녹색 샐러드를 꼭 챙겨 드시기 바래요. 신선한 초록색 잎채소는요, 지중해식 식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 채소를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로 식탁을 풍성하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로 대표되는 빨강, 피망과 같은 노란색 채소, 여기에 가지, 검은콩 같은 검보랏빛도 잊지 마시고요. 자, 흰색 뿌리 채소로는 연근이나 우엉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의 채소는요, 서로 다른 식물 화학 성분인 파이토케미칼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보니 다채로운 색깔로 채운 영양소 식단은 건강상 이점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약적으로도 청, 적, 황, 백, 흑, 이 5가지 색깔은요, 오장을 각각 튼튼하게 하는 색깔이기도 하죠. 5가지까지가 너무 힘드시다면 매일 최소한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색을 띠는 식물성 식품을 먹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지만 무엇보다 오장이 즐거워하는 식사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주인공으로는요, 좋은 기름입니다. 지중해 식단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인데요. 지방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건강한 지방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올리브오일과 같은 불포화 지방이 지중해식 식사에 꼭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심장질환과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포화지방과 달리 이 불포화지방은 염증 수치를 낮추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죠. 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대사성 장애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자, 올리브오일 말고도 생선을 통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지방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요즘이야 올리브오일 하면 식료품 코너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너무나도 흔한 기름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국산을 선호하신다면, 신토부리가 좋으시다면 올리브오일 대신 들기름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마지막 마무리는요, 역시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기인데요. 지중해식 식사는 특정 음식을 금기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감자칩이나 사탕처럼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은 포함되지 않죠.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한 섭취를 한 끼 정도는 과감하게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바쁜 한국에서 푸른빛 지중해식 식단 먹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단을 유지하다 보면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혈당 수치와 인슐린 민감성이 안정되는 건데요. 갑자기 기운이 떨어진다거나 피로해지시거나 과민해지는 등의 변화가 줄어들게 되고요.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만끽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점심 식단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